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덧 두 번째 영상이에요, 벌써. 네, 벌써 첫 번째 영상 아주 힘든 시간을 제가 견뎌내고 두 번째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자연스럽네요. 자,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했었던 이야기 조금만 끄집어 보면 분산 투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깨졌을 때 다른 한쪽에서 이익이 안 생기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우산장수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들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떡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이번 시간에 이제 분산 투자에서 계속 이어볼게요. 자, 우리는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란 한 바구니 뿐만이 아니라요, 두 바구니, 세 바구니, 네 바구니 이렇게 나눠 담는 거예요. 그게 분산 투자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는 게 좋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만 원씩 10개에 들어갈지, 25만 원씩 4개에 들어갈지, 50만 원씩 2개에 들어갈지, 만 원씩 100종목에 들어갈지 어떤 게 제일 분산 투자 효과가 클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만 원씩 100개를 사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정해져 있죠.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이 금융이라든가 이쪽에 현직자분들이나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만 원씩 100종목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종목에 사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뭐든지 우리가 예상했었던 수익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리밸런싱이라던가 업그레이딩이라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요건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이야기니까 당연히 저 뒤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잠깐 필요하니까 가지고 와요. 자, 그게 뭐냐면 결론은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샀다 팔았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특정 종목이 너무 과열돼서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걔를 빨리빨리 포지션 조금 줄여서 덜 오른 애한테 가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종목이야. 걔네를 어떻게 관리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항상 관리, 효율성과의 문제예요. 비용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종목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곧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너무 작은 종목이에요. 우산이랑 아이스크림 이 두 가지만 갖다가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을 한 20명 낳아갖고 4계절 내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보자. 20명을 언제 낳냐고요. 이해되시죠? 효율성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20명이 밥을 먹기 위해서 파는 양 때문에 20명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팔아도. 맞죠? 예.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주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통계적으로는 30개 정도예요. 그게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5개 정도만 넘어가도 분산 투자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만약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하다면 딱 2종목만 있어도 완벽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론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론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편하게 듣는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 시간이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는 이론편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울 뿐이에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지금 혹시라도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얻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뒤에 것도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여기 쉬운 얘기만 듣지 말고 거기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종목 정도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0종목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왜 5종목만 해? 30개 하고 싶어. 근데 30개도 관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5개 정도만 잘 사서 모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 5개는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보통은 그 자산들 간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A라는 애가 움직일 때 B라는 애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C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D는 어떤지, E는 어떤지, 이렇게 A, B, C, D 1, 2, 3, 4, 5 5개가 있다면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보는 거예요. 뭐 2개가 올라갈 때 2개는 떨어지고 하나는 유지를 하고, 반대로 그럼 2개가 떨어졌던 애들이 올라갈 때는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지고 이래가면서 계속 위험을 없애주겠죠. 그럼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으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들으면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면 요건 괜찮죠. 1번, 2번이 떨어지는데 4번, 5번이 올라가서 얘 손실을 메꿔준대요. 요거는 이거 분산투자 맞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1, 2번이 떨어지고 4, 5번이 올라가는데 시장 상황이 반대가 되면 1, 2번이 올라가는데 이번엔 4, 5번이 떨어져서 얘는 이익을 까먹잖아요. 야, 그럼 그건 분산투자가 아니라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분산투자니 뭐니 이야기를 할 때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만 맞춰져 있냐면 누군가가 손실을 났을 때 이 이익이나 내가 이 손실을 메꿔줘야 돼. 그래서 나의 손실을 없애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산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산투자는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관점, 목표 수익률이라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에서의 위험과 이론에서의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위험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돈을 잃는 게. 하지만 이론에서의 위험은요, 돈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거 위험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운데 분산투자 끝나자마자 그래서 바로 위험부터 할 거예요. 위험을 이해해야지 앞서 있었던 분산투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니까. 아시겠죠? 예. 요 정도만 아세요. 위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금융에서는 어떻게 본다?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둘 다 위험한 거다. 항상 내가 정한 목표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증권이라던가 이런 주식 전문가들이 딱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조금 더 끌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5개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30개에서 그러면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이때 제가 지금 한참 됐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 취직하려고 막 면접을 보고 그럴 때 그때 되게 유행하던 이론이 하나 있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우리 정액 분할 투자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소리냐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펀드라던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뭐 정액 분할 투자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조금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주에 10,000원 주고 주식 하나를 딱 사요. 그런데 한 달 딱 후에 봤더니 이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야, 그럼 첫 번째 10,000원 주고 산 건 반토막 났으니까 손해잖아. 맞죠, 손해는. 하지만 오늘은 10,000원 주고 샀을 때 원래는 10,000원에 한 주니까 하나밖에 못 샀죠. 근데 오늘은 5,000원 떨어졌으니까 10,000원이면 저 2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됐죠. 근데 얘가 다시 처음에 샀던 가격이 10,000원이 되면 3개 갖고 있으니까 나의 잔고는 30,000원이겠네요. 얼마 샀어요? 20,000원밖에 안 샀는데. 이해돼요?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적립식 펀드를 매달 월급 날 때 자동이체되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걔네들이 한 5, 6개 종목을 나누어서 계속 시점을 나눠갖고 그 정액분할 투자법으로 매입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요. 그러다가 원래 샀던 가격까지만 오더라도 이익이 생기고 그보다 더 오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게 실제로는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려보면 가로 분산 투자와 세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자, 가로 분산 투자는요, 우리가 종목을 나누는 걸 가로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전기도 사고, 전자도 사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또는 담배라던가 이런 생필품도 사고, 이래갖고 종목을 한 5, 6개로 가로로 나눠서 시장의 움직임이 생겨도 서로 계속 이 시소처럼 가운데 중심을 잡고 양쪽의 시소처럼 밸런스를 계속 잡아주는 우리가 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소 모양으로. 그래 놓고 얘를, 그렇죠, 특정한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기간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A라는 주식을 내가 살 거예요. 근데 A라는 주식이 사이클을 그려요. 사이클이라는 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사이클이에요. 주식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는 주식들이 뭐 테마라던가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량주들은요 사이클을 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 하락이 시작을 하면 하락 사이클이 6개월 정도 되고 상승 사이클이 6개월 정도 되더라. 그래서 1년이면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언제 사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하락 사이클에 사는 게 좋겠죠. 근데 하락 사이클이 6개월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총액을 6으로 나눠서요, 매달 사는 거예요. 그 시점도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지 내일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똑같은 날로 6개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고 얼마만큼 기간 동안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세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선으로 투자를 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소 같은 가로 분산 투자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종목들에 대한 사이클을 판단한 다음에 시간을 갖다가 일정하게 나누어서 여러 번으로 구매한다면, 예를 들어 5개 종목을 6개월 동안 분산해서 사면은요, 총 마치 몇 가의 종목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5, 6, 30이니까 그렇죠. 30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분산 투자 효과가 매우 좋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종목을 나누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거는요, 종목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를 분산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시점을 나누어서 사는 것 또한 분산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는 건 아주 단순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된 이론이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론이라 이거예요. 이제 그 이론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로 분산 투자, 세로 분산 투자, 이 두 가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극대화된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됐나요? 네. 이 정도면 아마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러고도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달아주거나 제가 이메일 주소 띄울 테니까 이메일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해시켜 드릴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요 분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좀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그러면 누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따는가? 이런 이야기 조금 할 건데요. 요거는 다음 영상은 아주 재밌는 영상이니까요. 그냥 재미로 듣는 거고, 혹시라도 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나는 이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영상은 굳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돈 따는 사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